자, 여기까지가 어제 했던 얘기들이고,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제 논문에서 3장에 준하는 내용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4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럼 이제 4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직설법, 그러니까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기준을 택했을 때 각각 그, 요 놀라움없는 원리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석을 했어요, 제가. 우선 놀라움없는 원리하고 이행원리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 놀라움없는 원리는 뭐냐면은, 최소성의 원리다 그러고, 그냥 이거는 다른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전에 요 화살표 귀하고 요 말발굽 귀호를 제가 둘 다 조건문을 쓰는데 이제 조건문을 기호한 거라 그랬잖아요.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는 화살표를 직설법적 조건문을 의미하는 걸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말발굽 귀호를 단순 조건문으로 사용할게요. 그러면은 놀라움없는 원리는 뭐가 있어요?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할 때 단순 조건문도 성립한다 라는 건데, 요거는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성립할 때 P이면 Q라는 말이 단순 조건문으로도 성립함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놀라움없는 원리는 요겁니다. 요거 요식이에요. 요식. 요식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이행원리는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바는 없지만은 놀라움없는 원리의 그냥 역입니다. 역.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게 뒤바뀐 거예요.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뒤바뀐 거예요. 이행원리는 뭐냐면은 단순 조건문이 성립할 때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성립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그냥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놀라움은 대우는 아니에요. 그냥 역이에요.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우면 우리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냥 성립 여부 같은 명제가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원리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움없는 원리가 성립한다면 어떻게 될까?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직설법적 조건문들은 다 단순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지. 놀라움없는 원리가 성립한다는 거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전부 다 단순 조건문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되겠지. 직설법적 조건문이 단순 조건문에 포함되는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놀라움없는 원리가 성립한다면, 자, 반대로 이행원리가 성립한다면은 단순 조건문이 모두 다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자, 만약에 둘 다 성립한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둘 다 서로 포함하는 거니까 같은 게 되겠죠. 그죠? 사실 그래서 놀라움없는 원리하고 이행원리가 둘 다 성립한다는 말은 형식적인 언어에서의 형식어에서의 조건문하고 그 일상어에서의 조건문이 사실상 거의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좀 엄밀하게 얘기해야겠지만은 그냥 겉보기식으로는 그냥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혹은 이제 요 각각이 따로 성립할 때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어쨌건 중요한 의미들이 있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언어학자들하고 논리학자들의 일종의 뭐 자존심 싸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어느 게 더 포괄적이냐, 어느 게 더 상대방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요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단순 조건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였잖아. 여기 어딨냐?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죠? 이게 단순 조건문이잖아, 그죠? 자, 이게 단순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설법적 조건문은 물론 이제 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어쨌건 이 두 가지 경우가 두 가지 경우란 말이지. 자, 그런데 잘 보면은 단순 조건문은
전건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단순 조건문은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전건이. 근데 직설법적 조건문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직설법적 조건문의 그 뭐야 왜 직설법적 조건문의 어떤 우리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전건이 참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건이 참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직설법적 조건문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요 두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요 두 경우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경우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진짜 원론적으로 논란 없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두 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밑에 두 줄은 뭐냐? 그러면 그 이 두 줄은 이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밑에 두 줄은 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밑에 두 줄은 뭐예요? 그 전건이 거짓이잖아요. 전건이 거짓이잖아요. 전건이 거짓인 거는 뭐예요? 가정법적 조건문이죠. 가정법적 조건문은 가정법적 조건문 자체가 전건이 거짓인 조건문이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한 조건문이잖아요.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 이해하십니까? 그죠? 이해하신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논란 없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를 확대 해석해서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칩시다. 직설법적 조건문이 아니고요. 일상어라고 합시다. 일상어적 조건문. 그리고 요것도 일상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의미를 좀 확장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단순 조건문하고 직설법적 조건문, 그러니까 요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 조건문 전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겠지. 그죠?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포괄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요 네 가지 경우는 각각 이거 하고 이거 각각에 이제 다 대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논란 없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를 분석해 나갈 때 요 네 가지 경우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 일상어적 조건문 전체에 대해서 일상어적 조건문과 형식어적 조건문 사이에 어떤 포함관계 혹은 그런 대비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 작업이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논란 없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고를 판단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거 복사해 놓고요. 왜 복사가 안 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잠시만요. 이게 뭐야? 제가 뭐 복사를 잘못했나? 이렇게 됐네. 뭐 잘못 복사됐나 보다 아까. 자,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상했던 결과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있잖아요.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행 원리는 자명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자의 예상은 저는 뭐냐면은 필자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추론, 직관적 기준을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는 부분적으로 성립하지만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제 예상이었지.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한 게 이제 사장의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놓고 어떻게 논란 없는 원리가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어떻게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걸 증명해야 될까? 자, 논란 없는 원리는 아까 뭐였죠? 일상화적 조건문이 성립할 때 단순 조건문 성립한다는 거였죠. 그죠? 요거였죠. 그죠? 야, 이렇게 표 만들어놓으니까 멋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성립 안 하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전 건은 참이지만 후 건은 거짓인 경우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단 전제로 까는 게 요겁니다. 첫 번째 경우 추론주의 요겁니다. 요거 좀 얘가 좀 혼란스러운데, 자, 첫 번째로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P 화살표 Q가 성립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P에서 Q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잠시만요. 잠깐 좀 혼동스러운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차관점은 뭐였냐면은, 추론주의적 관점하고요. 추론주의적 관점하고요. 제 차관점은. 그 다음에 진리함수적 해석이 완전히 독립적인 걸 보이는 거였습니다. 요걸 보이는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추론주의를 택했다고 했으니까 P 화살표 Q라는 P 임플라이 Q라는 요 조건문은 해석이 P에서 Q를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지. 앞에 말은 P에서 Q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P 홀수 Q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거는 뭐 추론 가능성이거나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고 요것만으로 결정되죠. 요것만으로. 요 표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P하고 Q의 진리치가 결정되면, 그러니까 P하고 Q가 각각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만 결정되면은 P 홀수 Q는 항상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 결정된다는 거지. 이거는 P에서 Q가 추론 가능하거나 아니면 P에서 Q가 뭐가 되거나 그런 거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P하고 Q의 진리값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우리가 종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표를 통한 해석을 우리가 진리함수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론주의적 관점에서 논란 없는 원리 성립 안 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가 둘 다 성립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독립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독립적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 자, 이건 이렇게 합니다. 그 추론주의적 관점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때 진리함수적 해석은 이거 이렇게 할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추론주의적 관점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때 진리함수적 해석은 가능함.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론주의적 관점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때 진리함수적 해석은 불가능함.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면은 우리가 요거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놀라움의 원리든 이행 원리는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게 어떤 조건을 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거 두 개 둘 다 성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론주의적 관점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거나 마찬가지로 진리함수적 해석은 가능하거나 또한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면은 추론주의적 관점하고 진리함수적 해석이 특별하게 어떤 그 연관성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연관성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판례를 모두 다 찾을 때 모두 다 찾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요거 두 개가 이제 서로 독립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놀라움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요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경우가 총 몇 가지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추론 가능하지만 진리함수 안됨. 그리고 추론 불가능, 진리함수 됨. 그 다음에 추론 불가능, 진리함수 안됨. 그 다음에 추론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진리함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리함수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생각할 수 있는 진리함수 해석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진리함수적 해석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정권하고 후권이 각각 t하고 t인 경우, 이거 뭐야? t하고 t인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하고 f인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하고 t인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하고 f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총 4가지밖에 안 돼요. 진리함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진리함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긴 좀 그렇고, 이 표현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 진리함수적으로 맞음 하고 으로 틀림이라고 합시다. 그게 훨씬 낫겠네. 그죠? 그러면 진리함수가 맞다, 틀리다, 맞다, 맞다는 건데, 진리함수에서 어차피 요 4가지밖에 없으니까 요 4가지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서 한다면은 요 4가지 각각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하고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가 각각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은 TT인 경우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TF인 경우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T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F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요 4가지 경우, 그러니까 요 8가지 경우에 대한 얘들을 우리가 전부 다 찾는다면은 진리함수적 해석하고 그 다음에 추론 가능성이라는 조건들이 서로 이제 독립적이라는 걸 우리가 지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놀라움의 원리하고 이행 원리가 둘 다 틀렸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그러면은 TT일 경우에는 우리가 요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요 경우 추론이 가능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양파가 고양이라면 양파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거죠. 양파 고양이라는 거는 뭐 내 고양이 이름이 양파니까 고양이고, 그렇다면 양파는 동물이다 라는 말도 맞는 거죠. 요거에서 정권에서 후권이 추론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둘 다 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 얘가 됩니다. 혹은 이번에는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는 얘가 이렇게 되겠지. 곤충이 아니지. 곤충이 동물이라면 나는 남자다 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곤충이 동물이라는 얘기하고 나는 남자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둘 다 참이죠. 왜냐하면 저는 남자니까 곤충도 동물이고. 그렇지만은 요거 두 개가 둘 다 참이지만 뭐겠어요? 요거에서 곤충이 동물이라는 거에서 나는 남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이 불가능하죠. 어떤 의미로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에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FF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먼저 추론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 얘는 어떤 게 있을까? 둘 다 틀린 말이지만 추론이 가능하다. 자, 0은 1이라는 말이 있어요. 0은 1이면 만약에 이거는 그러면 0은 1이라는 게 틀린 말이죠. 그죠? 0은 1이라는 게 틀린 말이지만 양변에 1을 더하면 우리는 저걸 정당한 추론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든 어쨌건 양변의 값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관계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양변에 1을 더한다면은 1은 2가 나오겠지. 요거는 둘 다 거짓말이지만 요것도 거짓이고 요것도 거짓이잖아요. 그죠? 둘 다 거짓이지만 추론은 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FF일 경우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반대로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곤충이 식물이라면 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곤충이 식물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나는 여자다라는 것도 거짓이죠. 그죠? 하지만은 곤충이 식물이라는 거에서 나는 여자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TT하고 그 다음에 FF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TT하고 FF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둘 다 이제 뭐가 있습니까? 추론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진리 함수 해석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TF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TF 혹은 FT. 왜 이게 같으냐? 어차피 이거는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각각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첫 번째로 추론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추론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좀 제가 예를 찾아내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러셀의 역설이 기본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경우의 어떤 예에 들어가거든요. 잠깐만요. 이걸 제가 수식으로 써드릴게요. 아니다, 이거 잠깐만 제 논문에 있을까? 잠시만요. 이게 제 논문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제 논문에서 이거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요렇게 하자면은 요걸 봅시다. S를 만약에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S가 S에 들어간다면 S가 S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고, 반대로 S가 S에 들어가지 않으면 S가 S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러셀의 역설인데
이게 왜 러셀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S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럼 S가 S에 들어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가 요거의 조건을 자기 자신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S가 S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소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S가 S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요 조건에 따라서. 그럼 요게 성립하죠. 그죠? 반대로 S가 만약에 S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S가 S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죠?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러면은 S는 S의 원소여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가 들어간다는 게 맞는 말이든 혹은 이게 맞는 말이든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맞는 말일 것이고 아마도 그렇다면은 요게 맞는 말이라면 요건 틀린 말일 수밖에 없고 요게 맞는 말이라면 요게 틀린 말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요게 틀린 말이라면 요게 맞는 말일 수밖에 없고 이게 틀린 말이라면 요게 맞는 말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TF이거나 FT인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추론이 가능한 경우의 예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좀 찝찝하잖아. 러셀이 역설이니까 좀 찝찝하잖아. 뭔가 뭐 비슷한 무리의 얘기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만 면도해 주는 이발사가 있다. 이게 세비야의 이발사인가? 이건 오페라임인가? 아무튼 이 이발사는 누가 면도해 줘야 될까? 이것도 사실 같은 형대의 역설입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한다고 치면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해준다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이 면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반대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을 면도해준다 그랬으니까 자기를 면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러셀의 역설하고 똑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똑같은 구조의 어떤 역설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 어떤 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신은 전능하다 라고 해보죠. 자, 신은 전능하다고 했으면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은 자기가 못 드는 돌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전능하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은 전능하지 않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서 요게 추론이 됐죠. 추론됐잖아요. 그리고 추론됐지만은 요게 참이라면 요건 거짓이고, 아이고, 요건 거짓이고, 요게 거짓이라면 요건 참이 되겠죠. 뭐 이거는 믿기 나름이겠지. 믿기 나름의 문제겠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어쨌건 요거는 추론이 가능하면서도 요런 그 T에서 F가 나오거나 F에서 T가 나오는 경우에 얘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찾아본 예들은 요렇게 세 가지 경우, 아니면 두 가지 형태지 사실상.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예들이 있는데 논문을 투고해서 좀, 그러니까 투고하려고 그러면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자,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1, 2, 3을 통해서 모든 어떻게 있어요? 그 TT 그 다음에 FF 그 다음에 TF FT 요 모든 진리함수적 그 경우의 수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라는 게 우리가 증명이 됐죠. 그죠? 그러면 요 얘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요 얘들을 꼭 도대로 거꾸로 사용해 가지고 반대로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 추론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모든 진리함수에서의 가능하고 혹은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모든 진리함수에서의 가능하다라고 되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 얘들을 거꾸로 사용하여 모든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모든 진리함수적 해석이 가능하고 가능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고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모든 진리함수적 해석이 가능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든다면은 따라서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추론 가능성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추론 가능성과 뭐가 다릅니까? 진리함수적 해석이 독립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추론 가능성과 진리함수적 해석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얘들이 만약에 타당하다면 제가 이제 들었던 얘들이 전부 다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가 타당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면 추론주의는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를 모두 다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직관적 해석을 따랐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관적 해석.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는 성립할 것이냐, 성립하지 않을 것이냐.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그럼 논란 없는 원리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 안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지. 요게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뭐죠? 이거 전체가 하나의 큰 직설법적 조건문이잖아요. 하나의 큰 직설법 조건문이니까 앞쪽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요거에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전건이 참이지만 후건이 거짓이라면 물론 이제 요 조건에만 맞지 않으면 전부 다 그 참이 아닌 게 되겠지만은 아까 저 위에 표를 이제 갖고 와야 되겠다. 요 조건에만 맞지 않으면은 그 직설법적 그러니까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조건이 성립 요 전체적인 조건이 성립 안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조건이 안 맞으려 그러면은 그 전건은 참이고 요 앞에 P이면 Q라는 건 참이고 그리고 뒤쪽에 P 홀수 Q라는 것도 그게 참이 아니면 되겠지. 왜냐면은 전후권의 실질성이 사실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모두 다 보장되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오랜만에 봤더니. 잠시만요. 우리가 제가 지금 귀류법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 귀류법을 쓰지 말고요. 그냥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게 훨씬 낫겠네요. 여기서는 귀류법을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보이려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맞는지 보면 되는 거지. 직관적 해석은 요거잖아요. 요거 두 개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택했을 때 요 조건들이
P하고 Q가 P 홀수 Q가 참일 조건들을 지지하느냐? 그럼 P 홀수 Q가 참일 조건들은 뭐죠? 우리가 앞에서 요 표로 다뤘었죠. 요거로. 자, 이걸 다시 한번 끌고 와봅시다. 자, 지금 초점은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면 요게 성립하겠냐는 거거든요. 요게 성립한다면 요건 성립하겠느냐. 자, 보세요. 직설법적 조건문의 조건들은 정권하고 후권의 실질성이 모두 보장돼요. 그러니까 정권도 참이고 후권도 참이라는 거지. 물론 그 안에 이제 연역 추론이 정당하냐 아니면은 그게 진짜로 실제성이 보장되느냐, 시간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개연성이 있느냐, 인과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들도 물론 그런 얘기들은 분명히 개입돼 있지만은 어쨌건 직설법적 조건문이 직관적인 해석에서 참이려 그러면은 정권과 후권이 참인 건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첫 줄이 맞아요. 그리고 정권이 참이고 후권이 거짓이면은 요것도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줄은 합치가 돼요. 따라서 이게 뭐냐면은 직설법적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방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가정법적 조건은 어떨까? 가정법 조건은 제가 그 정의할 때 추론이 정당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추론이 정당하다는 것하고는 진리함수 해석은 독립적이었죠, 그죠? 그 요거 앞에서의 논의 때문에 그 뭐가 성립하냐면은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가정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사실 자명하게 이것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가정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원리도 성립 안 하겠죠, 그죠? 그 이행원리는 뭐 그 여기서의 결과의 종속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될까?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직설법적 조건에 대해서 이행원리가 성립하겠냐는 거예요.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 안 했죠. 성립 안 했어요, 그죠? 논란 없는 원리는 논란 없는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에 대해서 성립했어요. 근데 가정 그 이행원리 어떻게 될까? 이행원리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P이면 Q, P 홀수 Q 요거의 성립 조건들이 만족됐을 때 P이면 Q도 그러니까 그 뭐예요, 직사법 조건문도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명하게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 여기는 어떤 시간성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뭘 크게 잘못 설명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제가 논문에서 결론은 이제 직설법적 조건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기준을 택했을 때 직설법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놀라 없는 원리가 성립하는 거고 가정법 조건에 대해서는 성립 안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행원리에 대해서는 직설법적 조건문하고 가정법적 조건문 둘 다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론 내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머리가 멈춘 기분이다. 잠시만요. 어... 제가 논문 본고에는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이에 놀라운 원리가 그런데 전건과 후건이 모두 참이면서 전건의 실제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그렇네요. 참, 전건의 실제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전건에서 후건으로의 전건에서 후건이 연역적으로 추론되지 않는 경우는 많다. 둘 다 참이지만 그러니까 이행원리가 성립하려 그러면 둘 다 참일 때,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네. 제가 좀 좀 많이 좀 헤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둘 다 참일 때, 그러니까 이행원리가 성립하려 그러면은 둘 다 참일 때 그것만으로도 여기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반예로 들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요런 거.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 곤충이 동물이라면 난 남자다. 요 예를 한번 끌어가 볼까요? 자, 곤충이 동물이라는 것하고 나는 남자다라는 말은 사실 둘 다 참이에요. 그죠? 둘 다 참이지만 그래서 요거 둘 다 참이기 때문에 그 단순 조건문으로는 사실 이건 참입니다. 뭐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건 참이에요. 그런데 직관적인 기준 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요 두 개가 서로 개연성이 되잖아. 서로 개연성이든 인과성이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전혀 없죠. 그게 결여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앵원리는 성립하잖아요. 여기 성립한다고 해서 앞에 홀수가 성립한다고 해서 뒤에 임플라이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 조건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앵원리가. 따라서 이걸 네 가지 결과를 정리하자면은, 요거는 상자에 넣어볼까? 요거는 오늘 얘기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가지 결과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는, 이거 직관적 해석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거 그거잖아. 추론주의지. 아닌데.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이거 직관적 해석 맞죠? 전부 다. 맞아.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 네 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놀라운 논리가 성립해요. 가정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놀라운 논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직설법 조건문에 대해서도 가정법 조건문에 대해서도 둘 다 이행원리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는 놀라움 없는 원리하고 이행원리가 둘 다 성립하지 않아요. 둘 다 성립하지 않게 돼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하지만 만약에 직관적 해석을 따랐을 때는 놀라움 없는 원리는 성립하고 부분적으로 이행원리는 성립하지 않게 돼요. 사실 두 경우 다 이행원리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이걸 통해서 내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얘기했잖아요. 뭐 논리학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죠?
놀라움는 원리를 성립시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그 관점이 동의할 수가 없고 어제 영상에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직, 그, 가,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 그러니까 일상어적 조건문이죠. 그죠? 일상어적 조건문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원적이고, 그 다원적인 관점에 따라서 놀라움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가 서로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움는 원리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립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추론주의도 분명히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론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놀라움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온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최근까지 논의에서의 어떤 주류적인 위치에 있었고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추론주의는 제가 직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이에서 우리 제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보완해야 될 만한 점들을 저한테 시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특별하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논문은 추론주의거나 혹은 직관적인 기준 둘 중에 하나가 우월하거나 혹은 하나가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5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지금 제가 4장까지 얘기했거든요. 5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좀 전문적인 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지만은 5장 내용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론주의를 따랐을 때 혹은 이제 여태 관점을 따랐을 때 놀라움는 원리는 자명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은 나는 그 증명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지금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놀라움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가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5장 내용은 그거에 대한 논증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추론주의가 열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직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우월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기준들일 뿐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고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까지 추론주의를 따랐을 때라는 가정을 통해서 나온 논쟁들에서의 어떤 그 놀라운 원리가 성립하느니 마느니의 어떤 얘기들은 일부 틀렸을 수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틀렸을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논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5장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죠. 사실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했으면 사실 논문 내용은 다 얘기한 거기도 하고 거의 다 얘기한 거기도 하고 좀 마지막에 좀 횡설수설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어떤 결과들을 만약에 그림으로 정리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그 제 학부 때 후배인 최모 학생이 이제 그려줬는데 되게 감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실명 거론하는 건 못하겠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는요. 놀라움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가 둘 다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것 두 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어적 조건문하고 단수 조건문이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정한 교집합을 갖고 있죠. 그죠? 교집합을 갖고 있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뭐 겹치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수로 센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 그런데 직관적인 견해를 택했을 때는 그림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직설법적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놀라움는 원리가 성립하게 되죠. 그죠? 성립하게 되지만은 가정법적 조건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립하지 않겠지. 이행 원리는 뭐 자명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 조건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거예요. 뭐 제가 더 할 말은 없고요. 그 논리학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방송을 준비한 거는 그 최근에 이제 연구했던 게 요런 것들이고
사실 제 생각에는 요 연구 결과들은 꽤 유의미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사도 아마 요걸로 한번 써볼까 싶은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글은 쓰긴 써야겠지만은 다시 또 아무튼 그래서 요 결과를 나누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뭐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뭐 지금 논리학 주제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봐줄 분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활발한 토론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뭐 아무튼 요걸 통해서 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논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의 어들의 어떤 관계를 탐구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우리한테 많이 친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마음속으로 벽을 쌓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보면 재밌잖아요. 말장난도 재밌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요걸로 이제 끝나는 거기도 하고, 끝나는 걸로 하고, 그 뭐야, 논리학 방송은 또 한동안 또 안 할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일단 이 주제로, 그러니까 제 논문을 주제로, 그러니까 놀라움의 원리하고 이제 이행원리를 주제로 한 이제 방송은 일단은 요걸로는 일단락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끌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